안녕하세요.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.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그 킥스타터 관련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요. 알토스비즈 채널에서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. 그동안 저희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던 그 회사의 대표님들 또는 이제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킥스타터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킥스타터를 진행해 보셨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, 작년에 저희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던 주식회사 위하임의 대표 신대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위하임 대표 신대철이라고 합니다. 저희 위하임은 독일어로 이름을 지었는데요. 독일어로 위가 우리라는 뜻이고 하임이 집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우리 집이라는 말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되고자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그 알토스비즈와 함께 했던 제품은 UV 살균 무선 진공 포장기입니다. 이 제품으로 작년에 킥스타터 펀딩에 참가를 했고요. 그리고 박한진 대표님께서 잘 가이드해 주셔서 한국, 미국, 일본 3개국에서 다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펀딩 금액으로만 총 6억을 달성을 했던 기업입니다. 그 대표님은 사실 그냥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. 뭔가 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? 그러니까 물론 네. 이게 되게 그 네.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알면서 네.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사업을 했으며 왜 하필 이 제품이냐? 네. 이거. 그 사실은 저는 그 사업을 한 지는 꽤 됐어요. 그래서 네. 한 벌써 10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딱 한 8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과장까지 달고 나왔는데,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. 내가 조직에 최적화된 인물인지. 예.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사항이 있고, 이제 거기에서 내가 조직에서 원하는 사항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, 그리고 그게 내가 과연 행복해 하겠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. 그게 그 궁극으로는 제가 행복해야 될 텐데, 예, 그래서 그 과감하게 이제 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저는 원래 하던 비즈니스가 B2B 비즈니스였습니다. 그래서 정말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동안 그 한 10년 정도 훈련 받고 제조업으로서 훈련 받은 거를 좀 더 큰 시장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제품 한번 팔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 이름으로.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랑도 상의를 하고 어떤 제품이면 좋겠느냐, 뭐가 필요하느냐, 시장 조사를 먼저 한 거죠. 저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제품, 그리고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정말 미국 시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타깃을 했을 때 시장 규모도 있고 어떤 제품의 개발 난이도도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이고,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. 작년에 이제 신 대표께서 이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 와디즈 펀딩을 끝내시고 이제 오셨습니다. 와디즈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펀딩을 하시고 뭐 성공하신 거죠. 성공하시고 오셔서 이제 그 킥스타터를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시작하셨는데,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제품의 이름은 실백이라는 제품입니다. 실백. 그 킥스타터가 끝나고 배송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참고로 이 제품은 지금 킥스타터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펀딩을 올렸습니다. 킥스타터에서 1억 이상 캠페인 금액을 10만 불이죠. 10만 불 이상 하는 업체가 3%가 안 돼요. 그 전체 그 캠페인 수로 봐서는. 그러니까 뭐 상당히 저희들끼리는 뭐 10만 불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
이 제품은 10만 불을 훌쩍 뛰어넘어서 상당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캠페인 중에 성공적인 캠페인이었고요. 특히 제가 그 신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이 위하임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배송 후에 반응이 너무 좋게 올라와가지고 마크마켓에서는 얼마나 하셨죠? 마크마켓에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했어요. 이게 지금 3개 그 펀딩에서 1억 이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, 사실. 근데 이제 킥스타터를 원래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? 와디즈 하시면서? 아니면 네, 그렇죠.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펀딩을 받았는데, 이게 사실은 뭐 와디즈를 경험하셨던, 뭐 킥스타터를 스터디하셨던 보시면 아시겠지만,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고 이게 일반 시장으로 성공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.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더 포인트들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고,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식품용, 가정용 진공포장기 시장이 별로 크지 않지만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와디즈 끝난 이후로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스터디를 했고, 그리고 킥스타터에 도전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이제 와디즈하고 킥스타터하고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세요? 한 명의 소비자로 생각하신다면 한국 소비자들과 미국 소비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이 제품 만드는 제대로 된 회사 맞아? 그 회사를 먼저 좀 검증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와디즈 펀딩을 보셔서 한번 성공한 사례들을 좀 보면, 우리가 이런 가치를 추구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했고,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거여서 이런 기능들을 더 했다.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가치를 주고 싶다. 이런 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한 펀딩들이 그렇습니다. 하지만 킥스타터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죠. 미국 소비자들, 세계 소비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차피 듣보잡이잖아요, 다들. 이 회사를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?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. 그러니까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, 나한테 필요한지, 이걸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와디즈 페이지하고 킥스타터 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. 같은 제품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. 네,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컨텐츠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킥스타터의 굉장히 중요한 성공 포인트고, 이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회사와 같이 해야 되겠죠. 네. 예. 그러니까 뭐 와디즈하고 킥스타터는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지만 한국과 미국 지역적으로 그 소비자군이 다르고, 그리고 이제 기본 철학도 좀 다른 것 같고, 네.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와디즈에서 했던 동일한 제품을 킥스타터에 올리는 거는 안 되고요. 이 제품도 와디즈에 올렸던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뭐 UV 라이트를 통한 소독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첨가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그 킥스타터를 진행했었습니다. 소비자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 그 마케팅 포인트도 다르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달라요? 미국 소비자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. 실용적이고, 그 킥스타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리 어댑터라는 거. 그래서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제품을 꼭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들이잖아요. 이거 한번 꽂혔어, 사야 되는데, 그러면 그 꽂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이제 그거는 정말 그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결국 그 미국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게끔 이제 그 포커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간혹 그러신 분이 계세요. 와디즈에서 준비해 놓은 컨텐츠를 그대로 사용해서 킥스타터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, 이 실백의 경우 다 다시 만들었어요. 다 동영상도 다시 찍고 그 컨텐츠도 다 다시 만들고, 물론 이제 영문화 작업을 했었는데 소비자
기호가 같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아예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신 대표님께서 알토스 비즈에 다 맡겨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 대표님이 상당히 그 디맨딩, 그러니까 요청사항이 많은 클라이언트였고요. 사실은 이 대표님이 우리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그 대표님입니다.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제품은 대표님이 제일 잘 알지, 우리보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한 개의 기능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고, 또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캠페인에 욕심이 생기시니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돼서 그 캠페인에 상당히 그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저의 개인적인 거는 저도 이제 와디즈 캠페인을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딱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. 영상도 이런 식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. 사실은 그 저의 생각을 이제 그 알토스 비즈의 실무자들이 다 깨주셨죠.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니까 알토스 비즈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제가 오히려 더 준비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고집을 피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. 네, 훨씬 더 전문가 집단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런 거죠. 자,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킥스타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조금 뭐 독특하게 기억난다든지 아니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기쁜 일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?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킥스타터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 제가 그 한국 소비자들에 대했던 그 어필했던 내용의 그 선입견을 다 깨는 과정들이었거든요. 네. 제가 뭐 알토스 비즈에서 잘 끌어주셔서 했지만 사실은 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담당자한테 밤 9시에 카톡 보내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. 그러면은 그 알토스 비즈 실무자가 저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제가 그 실무자를 설득을 하든가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치열하게 있었던 거죠. 네, 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좋았고, 왜냐하면 저의 어떤 선입견이 깨진 과정이었고,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시야가 좀 열려야 되는구나. 열려야 되는 걸 이제 느끼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와디즈를 만약에 지었다면 그럴 거예요. 와디즈에서 일정 성과를 냈기 때문에 킥스타터에 가고 싶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해서 나 성공했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한번 꽂히면 참 답이 없는 거거든요. 미국 소비자는 다르다. 이 킥스타터의 어떤 컨셉에 맞게끔 또 미국 소비자의 성향에 맞게끔 최적화를 하는 거. 그러려면 사실은 실무자는 재벌 수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재배치하고 그리고 또 재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미국에선 이렇게 합니다. 그거는 또 안 통하거든요. 그렇죠. 사실.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이러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PM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업체 대표님들을 이제 설득하거나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힘들어해서 이제 때로는 제가 또 이렇게 설득에 나서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? 요걸 더 했어야 되는데 요걸 더 물론 이제 마케팅에 돈을 더 써야 됐었는데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그거보다 뭐 다른 준비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요걸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알토스한테 아쉬운 점을 얘기하셔도 좋고. 네. 이제 사실은 저는 알토스하고 일하는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저 이제 한국 와디즈 준비하면서 저도 진짜 쥐어 짜가지고 그 와디즈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
그 아토스 비즈하고 또 원 없이 같이 합을 맞춰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저한테도 배우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케팅 비용. 그죠? 정부 지원 사업 좀 받아서 그 돈을 좀 했으면 그래요. 예, 여기 내부에서도 신문자들이 여기 마케팅 비용만 더 태웠으면 한 30만 불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서로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예, 저희도 뭐 그때는 좀 이제 마지막에 총알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네. 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막학회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제품의 이렇게 탄생부터 이렇게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라고 킥스타터 캠페인 할 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또 잘 경험을 하시고 그 제품이라는 큰 산을 또 잘 넘으셔가지고 이 제품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고요. 그 저희들이 이제 꿈꾸는 거는 그 위하임이 이제 킥스타터로 시작을 했지만 펀딩도 어느 정도 했고 아마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형 마켓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코스코나 월마트에서도 이 제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그 유통 그리고 제조업이고 유통이기 때문에 대량 물량이 풀려야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희도 미국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이 제품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개발하실 제품들이 다 시장에 안착해서 위하임이라는 브랜드가 아주 그냥 그 잘 알려지고 잘 팔리는 브랜드가 됐으면 감사합니다. 바람이고요. 작은 기업이 야망이 크다 그러면은 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. 스타트업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? 제품에 대한 확신과 그 제품에 대한 책임감. 단도직입적으로 권하시겠어요? 해보라고, 도전해보라고. 도구로 돌아온다라는 거죠.